새벽 5시 반, 장인의 공방에 스며든 냄새는 사고가 아니라 누군가의 계산이었다. 새벽 5시 반, 저는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68해를 살아오며 몸에 밴 습관이죠. 전주 한옥마을 끝자락, 제가 30년간 지켜온 공방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오늘도 묵직했습니다. 공방 문을 열자마자 코끝을 스치는 나무 냄새, 참나무, 소나무, 그리고 어제 마감한 오칠의 은은한 향기가 섞여 나왔습니다. 저에게는 그 어떤 향수보다 좋은 냄새였어요. 작업대 위에 놓인 설계 도면을 펼쳤습니다. 오늘 마무리해야 할 장롱의 옆판 조립이 남아 있었거든요. 못 하나 쓰지 않고 전통 짜맞춤으로만 만드는 가구. 요즘 젊은 목수들은 힘들다며 기계에만 의존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할아버지, 벌써 오셨어요? 뒤에서 들리는 맑은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손녀 서아가 학교 가방을 메고 서 있었어요. 12살 녀석이 벌써 이런 시간에 깨어나다니. 서아야, 학교 가기 전에 왜 여기 와? 엄마가 할아버지 아침 안 챙겨드린다고 걱정하셔서요. 우유랑 빵 가져왔어요. 서하는 가방에서 우유팩과 식빵을 꺼내며 공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평소보다 유심히 보는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 이 냄새 몸에 안 좋아요. 환기 꼭 하세요. 서하는 코를 징긋거리며 말했습니다. 학교 과학 동아리에서 배운 걸 자랑하고 싶어 하는 모양이었어요. 옷 칠할 때 나오는 용재 냄새거든요. 할아버지 나이에는 더 조심하셔야 해요. 기특한 녀석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났어요. 그래, 할아버지가 조심할게. 서아가 가고 나서 저는 평소처럼 작업 일지를 펼쳤습니다. 매일매일의 작업 내용, 사용한 자재, 심지어 환풍기 가동 시간까지 꼼꼼히 적어두는 게 제 습관이었거든요. 아내가 살아계실 때는 당신 그 버릇 언제까지 할 거야 라며 타박하셨지만 지금은 이 기록들이 제게는 소중한 일상의 흔적이 되었습니다. 오늘 날짜 아래 적었습니다. 장롱 옆판 조립 예정, 환풍기 오전 8시부터 가동, 오칠 건조 확인 필요. 작업에 몰두하고 있는데 문소리와 함께 사위 태호가 들어왔습니다. 어르신, 벌써 작업 중이시네요. 응, 일찍 일어나는 게 몸에 밴지 오래야. 태호는 작업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연세가 연세인데 이런 위험한 작업을 언제까지 하실 건가요? 위험한 작업이라니. 저는 펜을 든 손을 잠깐 멈췄습니다. 위험하다니, 무슨 소리야? 아니, 그게, 이런 칠하는 작업은 불이 날 수도 있고, 냄새도 몸에 안 좋잖아요. 정리도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태후의 말에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평소에는 제 작업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던 태후가 갑자기 안전을 걱정한다니. 정리라니, 갑자기 왜 그런 소리를 해? 그냥. 서연이도 걱정하고 있어서요. 요즘 어르신 혼자 계시니까 더 조심스럽잖아요. 태후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을 얼버무렸습니다. 그리고는 공방 안을 유심히 살펴보며 선반 위의 각종 도구들과 용재통들을 눈여겨보았어요. 그런데 이 많은 기계들과 약품들, 관리가 쉽지 않으시겠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30년 동안 다뤄온 것들이야. 눈 감고도 다룰 수 있어. 하지만 태후의 시선은 계속 공방 구석구석을 훑고 있었습니다. 특히 전기 콘센트와 환풍기 스위치 근처를 자세히 보는 모습이 눈에 띄었어요. 어르신, 제가 가끔 들러서 정리 좀 도와드릴까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더 안전장치 같은 것도 잘 알잖아요. 고맙긴 하지만 내 작업 공간은 내가 제일 잘 알아.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30년 동안 손때 묻어 갖고 온 공방을 다른 사람이 건드린다는 건 생각할 수 없었거든요. 태호는 아쉬운 듯 고개를 끄덕이고는 나갔습니다. 하지만 문 앞에서 뒤돌아보며 한마디 더 던졌어요.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까지나 이런 식으로 할 순 없잖아요. 태호가 간 후 저는 왠지 모를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제 작업에 크게 관심도 보이지 않던 태호가 갑자기 안전을 걱정한다니. 무엇보다 공방을 그렇게 자세히 살펴보는 모습이 마음에 걸렸어요. 작업 일지의 펜을 들고 오늘의 특이사항을 적어봤습니다. 4위 태호 방문, 공방 정리 언급.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뭔가 기록해두고 싶었거든요. 그때 공방 한쪽 구석에 설치해둔 작은 CCTV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몇 년 전 도난 방지용으로 설치한 건데 요즘은 작업 과정을 기록하는 용도로도 쓰고 있었어요. 녹화 상태를 확인해 보니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평범한 하루가 시작되었지만 가슴 한편으로는 묘한 불안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태호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언제까지나 이런 식으로 할 순 없잖아요. 과연 무슨 뜻이었을까요? 6월도 중순이 넘어가니 날씨가 제법 더워졌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일찍 환풍기를 돌리고 작업에 들어갔어요. 오늘은 새로 들여온 니스로 마감 작업을 해야 했거든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평소 쓰던 니스와는 냄새가 달랐어요. 더 자극적이고 코를 찌르는 냄새였습니다. 이상하네. 저는 니스통을 들어 라벨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브랜드는 같은데 뭔가 글씨체가 미묘하게 다른 것 같았어요.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르신, 작업 중이세요? 뒤에서 태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새로 가져온 니스 냄새가 좀 이상해서 보고 있었어. 태호는 니스통을 슬쩍 보더니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습니다. 아, 그거요. 페인트 업체에서 제조사를 바꿔서 그런가 봐요. 요즘 원자재 값이 올라서 다들 업체를 바꾸고 있어요. 그럴듯한 설명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석연찮았어요. 그런데 미리 말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죄송해요. 급하게 바뀐 거라 저도 몰랐어요. 태호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을 얼버무렸습니다. 그러고는 다른 얘기로 화제를 돌렸어요. 어르신, 요즘 공방이 더 더워진 것 같지 않아요? 환풍기 하나로는 부족할 것 같은데. 그래서 문도 열어두고 작업하고 있어. 그래도 이런 냄새 나는 작업할 때는 더 조심해야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작업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새 니스 냄새는 여전히 거슬렸어요. 평소보다 훨씬 강하고 자극적이었거든요. 오후에 단골 손님인 오나정 선생이 공방에 들렀습니다. 중학교에서 과학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었어요. 어머, 박 사장님. 오늘 냄새가 평소와 다르네요. 역시 오나정 선생도 알아차렸습니다. 새로 들여온 니스 냄새가 좀 강해서요. 오나정 선생은 코를 킁킁거리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런 용제들은 인화성이 강해서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특히 여름철에는 더더욱이요. 인화성이요. 네, 비발성 유기용제들은 공기 중에 일정 농도 이상 섞이면 작은 불꽃에도 확 타오를 수 있거든요. 환기는 정말 잘 시키셔야 해요. 오나정 선생의 설명을 듣고 보니 더욱 신경이 쓰였습니다. 저는 환풍기를 최대로 틀고 문과 창문을 모두 열어놨어요. 그리고 전기 기구들도 조심하세요. 스파크가 튈 수 있는 건 아예 멀리 두시고. 선생님이 가신 후 저는 공방 안의 전기 기구들을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다행히 모든 게 평소 자리에 그대로 있었어요. 저녁 무렵
서아가 학교에서 돌아와 공방에 들렀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냄새가 더 심한 것 같은데요. 역시 민감한 녀석이었습니다. 새로운 니스를 써서. 그래, 걱정 마. 과학 시간에 배웠는데 이런 냄새는 환기를 정말 잘 해야 한대요. 몸에 안 좋다고. 서하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환풍기와 창문을 확인했습니다. 할아버지, 혹시 밤에 작업하실 때도 환기 잘 하세요? 알았어. 고마워. 하지만 서하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뭔가 더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 말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날 밤 저는 작업 일지에 오늘의 상황을 꼼꼼히 적었습니다. 새로운 니스 사용, 냄새 평소와 다름, 오나정 선생 인화성 주의 당부, 환풍기 최대 가동. 무엇보다 새 니스통의 라벨이 미묘하게 다른 것 같다는 느낌도 적어뒀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뭔가 이상했거든요. CCTV 화면을 확인해보니 오늘 오전에 태후가 공방에 들어온 모습이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잠깐 화장실에 간 사이였어요. 태후는 선반 근처에서 뭔가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영상을 자세히 보니 태후가 니스통 몇 개를 옮기는 모습이 보였어요. 아마 정리한다고 그랬나 봅니다. 하지만 뭔가 석연찮았습니다. 왜 하필 제가 없을 때 들어와서 정리를 했을까요? 그날 밤 저는 유난히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니스 냄새와 태후의 이상한 행동, 그리고 서하의 걱정스러운 표정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창문을 열고 바람을 쐬며 생각했습니다. 혹시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걸까요? 아니면 정말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새벽까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6월의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배송온 택배 박스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목재 샘플과 새로운 도구들이 들어있었거든요. 박스를 뜯다가 그 사이에서 작은 명함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주워서 보니 보험 설계사 명함이었어요. 삼성생명 김명수 부장. 이상했습니다. 제가 보험에 가입한 적도 없고 보험 설계사를 만난 적도 없는데 왜 이런 명함이 택배 박스에서 나왔을까요? 명함을 자세히 보니 뒷면에 작은 글씨로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서류 확인 완료. 7월 처리 예정. 저는 갑자기 불안해졌습니다. 무슨 서류를 확인했다는 걸까요? 서랍을 열어 제 도장을 확인해 봤습니다. 평소 보관하던 자리에 있긴 했지만 뭔가 위치가 미묘하게 달랐어요. 도장 밑에 먼지 자국도 원래와 다른 것 같았고요.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누군가 제 도장을 몰래 사용한 걸까요? 그때 거실에서 태후의 전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소리였어요. 네, 서류는 제가 다 챙겼습니다. 어르신은 몰라도 됩니다. 보험금은 네, 5억으로 했습니다. 수익자는 저로 해놨고요. 화재보험도 같이 처리했습니다. 건물 가치 대비해서 저는 문 앞에서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보험금 5억, 저를 모르게 보험에 가입했다는 얘기인가요? 7월 초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준비는 다 끝났으니까요. 태후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들키면 안 되는 대화를 하는 것처럼요. 저는 조용히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태후가 저를 모르게 보험에 가입한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왜일까요? 그리고 7월 초쯤이면 될 것 같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다음 날 아침, 서아가 학교 가는 길에 공방에 들렀습니다. 평소와 달리 표정이 어두웠어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괜찮다니 왜? 어젯밤에 아빠가 전화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뭔가 이상한 얘기를. 서아도 들었구나.
저는 서아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무슨 얘기? 보험 얘기랑 할아버지 모르게 뭔가 한다는 얘기요. 서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12살 아이가 뭔가 심상찮은 분위기를 느끼고 있는 거였어요. 서아야, 걱정하지 마. 할아버지가 알아서 할게. 정말요? 뭔가 무서워요. 저는 서아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를 믿어. 아무 일 없을 거야. 하지만 속으로는 저도 불안했습니다. 태우가 도대체 무슨 짓을 꾸미고 있는 걸까요? 서아가 학교에 간 후 저는 다시 그 보험 설계사 명함을 꺼내봤습니다. 혹시나 해서 인터넷에서 검색해보니 실제로 존재하는 설계사였어요.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여보세요. 김명수 부장님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누구시죠? 전주에 사는 박진국이라고 합니다. 혹시 제 보험 건으로? 아, 박진국 고객님이시군요. 서류는 다 처리되었습니다. 가족분께서 잘 챙겨주셔서요. 역시 그랬습니다. 태우가 제 명의로 보험에 가입한 게 맞았어요. 가입한 보험이 어떤 건지 알 수 있을까요? 생명보험 5억과 화재보험입니다. 보험료는 가족분께서 납부하기로 하셨고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5억짜리 생명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화재보험까지. 수익자는 누구로 되어 있나요? 사위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태후 씨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태후가 제 명의로 보험에 가입하고 수익자를 자기 자신으로 해놨다니. 이건 분명히 뭔가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태후가 공방에 들렀습니다. 어르신, 7월 전시회 전에 한번 공방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정리는 무슨 정리? 위험한 용재들이나 전기 기구들 말입니다. 혹시 사고라도 나면? 태후는 공방 안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특히 전기 콘센트와 니스통들을 자세히 보고 있었어요. 전시회에 사람들 많이 올 텐데 안전사고 나면 큰일이잖아요. 내가 30년 동안 사고 한 번 없이 해온 일이야. 그래도 요즘은 안전 규정이 까다로워졌어요. 미리 정리해두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태후의 말에는 뭔가 다급함이 있었습니다. 왜 하필 7월 전시회 전에 정리를 해야 한다고 하는 걸까요? 언제 정리할 건데? 이번 주 안에요. 제가 시간 맞춰서 도와드릴게요. 태후가 간 후 저는 작업일지에 오늘의 일을 적었습니다. 보험 설계사 명함 발견, 생명보험 5억 가입 확인, 수익자 윤태후, 태후 공방 정리 재언급. 모든 것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니었어요. 밤늦게까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태후가 도대체 무슨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7월 초쯤이면 될 것 같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불안한 마음에 CCTV 화면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내일부터는 더욱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2025년 7월 3일 오후였습니다. 평소와 같이 혼자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오늘은 장롱 문짝의 마지막 오칠을 해야 했거든요. 환풍기를 틀고 작업에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늘은 니스 냄새가 평소보다 훨씬 진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말입니다. 오후 2시쯤 환풍기 타이머가 꺼졌습니다. 평소에는 제가 직접 끄거나 다시 켜곤 했는데 오늘은 작업에 너무 몰두해서 미처 신경 쓰지 못했어요. 그때였습니다. 작업대 뒤쪽에서 딸가 가는 소리가 났어요. 뒤돌아보니 히터 콘센트에 꽂혀있던 멀티탭에서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하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멀티탭은 평소에 전혀 쓰지 않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언제 거기에 꽂혀 있었을까요? 더 이상한 건 멀티탭이 자동 복귀 방식으로 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켜지는 타입 말이죠.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환풍기가 꺼진 상태에서 공기 중에 가득한 용재 기체, 그리고 갑자기 켜진 전기 히터. 오나정 선생이 말했던 인화성 얘기가 떠올랐어요. 안 돼. 저는 급하게 멀티탭 전원을 뽑았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만약 조금이라도 늦었다면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환풍기를 최대로 틀고 모든 문과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 멀티탭을 언제 거기에 설치했을까요? 분명히 어제까지는 없었는데 말이죠. CCTV 화면을 확인해 봤습니다. 오전 11시쯤 태호가 공방에 들어온 모습이 보였어요. 제가 잠깐 점심 준비하러 집에 간 사이였습니다. 영상을 자세히 보니 태호가 작업대 뒤쪽에서 뭔가 설치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전선을 만지고 멀티탭을 설치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계획적으로 준비된 일이었습니다. 그때 태호가 공방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이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태호야, 이 멀티탭 언제 설치한 거야? 저는 손가락으로 문제의 멀티탭을 가리켰습니다. 태호는 잠깐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더니 곧 태연하게 말했어요. 아, 그거요. 제가 낮에 잠깐 들러서 정리했죠. 전선들이 너무 어수선해서 정리해드리려고. 왜 미리 말 안 했어? 간단한 거라 굳이 말씀드릴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요. 태호는 자연스럽게 답했지만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자동으로 켜지는 타입인데 왜 이런 걸 설치했어? 편리하잖아요. 일정 시간 지나면 자동으로 켜지니까 어르신이 깜빡먹으실 일도 없고. 태호의 설명은 그럴듯했지만 저는 전혀 납득할 수 없었어요. 환풍기가 꺼진 상태에서 기터가 자동으로 켜진다면. 근데 어르신, 오늘 회의가 있어서 오후에 서울 올라가야 해요. 태호는 주제를 바꾸며 시계를 보았습니다. 벌써 2시 반이네. 늦겠다. 회의요? 네, 전시기획 관련 회의요. 이메일로 초청장도 받았어요. 태호는 핸드폰을 꺼내 회의 초청 메일을 보여줬습니다. 분명히 오늘 오후 3시부터 서울에서 회의가 있다고 되어 있었어요. 그럼 얼른 가세요. 네,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태호가 급하게 나간 후 저는 다시 CCTV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태호가 멀티탭을 설치한 시각은 오전 11시 20분경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오후 2시 30분에 서울로 회의를 간다고 했습니다. 완벽한 알리바이를 만들어 놓은 거였죠. 저는 작업 일지에 오늘의 일을 꼼꼼히 적었습니다. 오후 2시경, 환풍기 타이머 종료, 히터 멀티탭 자동 켜짐, 용재 냄새 평소보다 진함, 태우 오전 11시 20분 멀티탭 설치, 오후 2시 30분 서울회에 참석. 모든 것이 계획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환풍기가 꺼지고 용재 냄새가 진하고 기터가 자동으로 켜지는 상황. 만약 제가 조금만 늦게 발견했다면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딸 서연이 공방에 들렀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태호가 오늘 뭔가 사고가 날 뻔했다고 하던데. 사고라니 무슨 소리야? 히터에서 불꽃이 튀었다면서요. 다행히 큰 사고는 안 났다고 하던데. 태호가 벌써 서연에게 자기만의 버전으로 얘기해놨군요. 서연아, 그게 아니야. 사실은 저는 오늘 있었던 일을 서연에게 말하려다가 멈췄습니다.
혹시 제가 너무 과민 반응하는 건 아닐까요? 아직 확실한 증거도 없는데 사위를 의심한다고 하면 서연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니야, 별일 아니었어. 그래도 조심하세요. 나이 드시면서 더 위험하잖아요. 서연도 태우와 같은 말을 했습니다. 저는 갑자기 외로움을 느꼈어요. 아무도 제 말을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저는 멀티탭을 완전히 분리해서 다른 곳에 치워놨습니다. 그리고 공방 안의 모든 전기 기구들을 다시 한번 점검했어요. CCTV 녹화도 확인하고 내일부터는 절대 혼자 있을 때 공방을 비우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태후의 5억 생명보험, 화재보험, 그리고 오늘의 멀티탭 사건. 모든 것이 하나의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그림의 결말은 제가 사고 후 죽는 것이었습니다. 7월 초 저녁, 온 가족이 모인 식탁이었습니다. 서연이 준비한 저녁상에는 제가 좋아하는 된장찌개와 김치전이 올라와 있었어요. 아버지, 요즘 어떠세요? 태호가 걱정이 많던데. 서연이 밥을 떠주며 말했습니다. 걱정이 뭐가 있어? 그때 태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장인어른,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요즘 자꾸 깜빡하시는 것 같아서요. 깜빡한다니? 어제도 환풍기 안 켜고 작업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켜드렸죠. 태후의 말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환풍기는 분명히 제가 켰었는데요. 아니야, 내가 켰어. 어르신, 제가 들어갔을 때 꺼져 있었어요. 용재 냄새가 진해서 깜짝 놀랐거든요. 서연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다니까. 내가 환풍기 켜는 걸 까먹을 리가 없어. 하지만 태후는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는 니스통을 다른 자리에 놓으셨더라고요. 평소에 쓰시던 자리가 아닌, 그건 새로운 니스였어. 내가 가져온. 어르신, 저는 아무것도 안 가져왔는데요. 어르신이 주문하신 것 아닌가요? 태후는 진짜로 모르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졌어요. 그리고 어제도 전기 히터를 켜놓고 나가시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제가 발견해서 껐지만 히터는 내가 켠 게 아니야. 자동으로. 어르신, 수동 스위치인데 자동으로 켜질 리가 없죠. 태호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마치 저를 안심시키려는 것처럼요. 서연의 표정이 더욱 걱정스러워졌습니다. 아버지, 혹시 병원에 한번 가보시는 게. 병원은 왜? 나 멀쩡해. 요즘 노인분들 건망증이. 저는 화가 났습니다. 제가 건망증에 걸렸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였어요. 내가 뭘 깜빡했다고 그래. 태후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화내지 마세요. 나이 드시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부끄러워할 일도 아니고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니. 며칠 전에도 도장을 어디 뒀는지 찾으시고 계셨잖아요. 태후의 말에 저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도장은 분명 누군가 사용한 흔적이 있었는데 그건 내가 말을 하려다가 멈췄습니다. 보험 가입건을 말하면 더 큰 문제가 될 것 같았거든요. 서연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걱정 마세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그날 밤 저는 제 방에서 작업일지를 펼쳤습니다. 매일매일 꼼꼼히 적어둔 기록들이 있었어요. 7월 2일 환풍기 오전 8시 겸 오후 2시까지 가동. 니스 작업 시작 전 반드시 겸 확인. 7월 3일 환풍기 오전 8시 겸 오후 2시 타이머로 꺼짐. 히터 자동 켜짐 발견하여 급히 차단. 제 기록은 분명했습니다. 환풍기를 깜빡한 적이 없었어요.
히터도 제가 켠 게 아니라 자동으로 켜진 것이었고요. 그런데 왜 태후는 저를 건망증 환자처럼 만들려고 하는 걸까요? CCTV 영상도 다시 확인해 봤습니다. 태후가 멀티탭을 설치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또한 제가 환풍기를 켜고 끄는 모습도 정확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증거는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왜 아무도 제 말을 믿어주지 않는 걸까요? 그때 문 밖에서 작은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서하였어요. 할아버지, 들어가도 돼요. 그래, 들어와. 서하는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와 제 옆에 앉았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믿어요. 뭘 믿는다고? 할아버지가 건망증 걸린 게 아니라는 거요. 서하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넌 어떻게 알아? 할아버지는 항상 꼼꼼하세요. 작업일지도 매일 쓰시고 CCTV도 확인하시잖아요. 그런 할아버지가 갑자기 깜빡할 리 없어요. 서하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이상해요. 이상하다니. 낮에 할아버지 없을 때 공방에 들어가는 거 봤어요. 게스트하우스 앞을 지날 때 서하의 말에 제 가슴이 쿵했습니다. 게스트하우스 앞이라니? 네, 최 아저씨네 게스트하우스요. 거기 카메라도 있을 거예요. 바로 그거였습니다. 외부 CCTV가 있다면 태후의 출입을 확인할 수 있을 텐데요. 서하야, 고마워. 할아버지, 조심하세요. 뭔가 무서운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서하는 불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12살 아이도 느끼는 이상한 분위기. 저는 서하를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 할아버지가 잘 해결할게. 하지만 속으로는 저도 두려웠습니다. 태후가 저를 건망증 환자로 만들어가고 있는 게 분명했거든요. 그리고 그 목적은 그날 밤 저는 더욱 세심하게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시간, 장소, 상황을 분 단위로 적어뒀어요. 만약 정말 뭔가 일이 일어난다면 이 기록들이 진실을 말해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7월 5일 아침, 서하가 학교 가기 전에 공방에 들렀습니다. 평소와 달리 뭔가 중요한 얘기가 있다는 표정이었어요. 할아버지, 최 아저씨한테 물어봤어요. 최 아저씨, 게스트하우스 최장도 씨. 네. 카메라 있냐고 물어봤더니 있다고 하더라고요. 공방 쪽도 보인다고. 제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외부 CCTV가 정말 있다면 태후의 거짓말을 밝힐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최 아저씨가 영상 보여준다고 해요. 할아버지가 오시면요. 저는 서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 서하야. 정말 고마워. 서하가 학교에 간 후 저는 곧바로 최장도 씨 게스트하우스로 갔습니다. 최장도 씨는 저와 비슷한 나이의 인근 상인이었어요. 진국이 형, 어서 와요. 서하가 얘기하더라고. 부탁이 있어서 왔어요. CCTV 영상 보자는 거죠. 별거 아니에요. 최장도 씨는 저를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벽면에 설치된 모니터에는 여러 각도의 화면이 나와 있었어요. 이게 공방 쪽 화면이에요. 화질이 그리 좋지는 않지만 화면을 보니 제 공방 입구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출입하는 사람들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였어요. 7월 3일 영상 볼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최장도 씨가 날짜를 맞춰서 재생했습니다. 오전 11시경 태후가 큰 통을 들고 공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거 뭐죠? 꽤 큰 통 같은데 용제통 같아 보이네요. 영상을 계속 보니 태후가 30분 정도 공방에 있다가 나오는 모습도 확인됐습니다. 빈손으로 나왔어요. 이 영상 복사해 줄 수 있나요? 당연하죠. USB 가져왔어요.
아니요. 집에 가서 가져올게요. 저는 급하게 집으로 돌아가 USB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7월 3일뿐만 아니라 최근 일주일간의 영상을 모두 복사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오후에 오나정 선생이 공방에 들렀습니다. 마침 잘 됐다고 생각했어요. 선생님, 지난번에 인화성 얘기하셨잖아요. 네. 왜요?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요. 오나정 선생은 의자에 앉아 천천히 설명해 줬습니다. 니스나 신어 같은 휘발성 용제는 공기 중에 일정 농도 이상 섞이면 아주 위험해요. 연소 범위라고 하는데 보통 1.2%에서 7% 정도 되면 작은 불꽃에도 폭발적으로 타오르죠. 그럼 환기가 정말 중요하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작업할 때는 환풍기를 반드시 켜야 하고 전기 기구도 조심해야 해요. 스파크만 튀어도 확 타니까. 만약에 누군가 일부러 용제를 더 많이 뿌리고 환기를 안 시킨 다음에 전기 기구를 켠다면 오나정 선생은 제 말에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사고가 아니라 고의죠. 정말 위험한 일이에요. 그런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용제 농도 측정, CCTV 영상, 전기기구 조작 흔적, 여러 방법이 있죠.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저는 오나정 선생에게 최근에 있었던 일들을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니스 냄새가 평소와 다르다는 것, 자동 멀티탭이 갑자기 설치된 것, 그리고 태호의 이상한 행동들을 말이에요. 그건 정말 이상하네요. 혹시 경찰서나 소방서에 신고해 보셨어요? 아직 확실한 증거가 없어서 CCTV 영상이면 충분한 증거 아닌가요? 그때 친구 이무형이 공방에 들어왔습니다. 파출소장을 지낸 경험이 있어서 이런 일에 대해서는 해박했어요. 무슨 얘기하고 있어? 저는 이무형에게도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무형은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어요. 친구가, 이건 보험사기 의심되는 사건이야. 보험사기요. 생명보험 5억의 화재보험까지, 그리고 조작된 사고 상황. 전형적인 보험사기 수법이지. 이무형은 경찰 출신답게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방화미수 혐의도 있어. 이건 신고해야 돼. 하지만 아직 CCTV 영상에 용제통 들고 들어가는 모습, 멀티탭 설치하는 모습이 다 나와 있잖아. 충분한 증거야. 오나정 선생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이런 건 늦으면 더 위험해질 수 있어요. 그때 서아가 학교에서 돌아와 공방에 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 영상 확인하셨어요? 응. 고마워. 서하는 어른들을 둘러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도 뭔가 보여드릴 게 있어요. 서하는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7월 3일에 찍은 사진이에요.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사진 속에는 태호가 공방에서 나오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사진 정보를 보면 시간도 나와요. 오후 12시 23분이에요. 이무형이 사진을 자세히 보더니 말했습니다. 이거 메타데이터구나. GPS 정보까지 있네. 그런데 아빠는 그날 오후 3시부터 서울에서 회의가 있다고 했어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태호가 만든 알리바이에 허점이 있었던 거예요. 서하야, 정말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그날 저녁 저는 7월 10일에 있을 공방 30주년 전시회 오프닝에서 모든 걸 공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친척들과 단골 손님들, 그리고 지역 장인들이 모두 모이는 자리에서 진실을 밝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태호가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도록 말입니다. 2025년 7월 10일 공방 30주년 전시회 오프닝 날이었습니다. 오후 2시부터 친척들과 단골 손님들,
지역 장인들까지 총 15명 정도가 모였어요. 제가 30년 동안 만든 가구들이 공방 곳곳에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자맞춤으로만 만든 장롱, 서랍장, 책상들. 못 하나 쓰지 않고 만든 작품들을 보며 사람들은 감탄했어요. 진국이 형, 정말 대단해요. 이런 기법 요즘 보기 힘든데. 칭찬을 들으며 마음 한편으로는 뿌듯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긴장됐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진실을 밝혀야 했거든요. 태호와 서현, 서아도 와 있었습니다. 태호는 평소처럼 친절한 미소를 지으며 손님들과 인사하고 있었어요. 장인어른 정말 대단하세요. 30년 동안 이런 작품들을. 제가 마이크를 들고 인사말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제 공방 30주년을 축하해 주러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30년 동안 이 일을 하면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한 것은 정확한 기록이었습니다. 저는 작업 일지를 들어 보였습니다. 매일매일의 작업 내용, 사용한 자재, 심지어 환풍기 가동 시간까지 모두 기록해뒀어요. 사람들이 관심 있게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부터는 CCTV도 설치해서 작업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켜서 CCTV 화면을 보여줬어요. 오늘은 여러분께 특별한 영상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분위기가 긴장되기 시작했습니다. 태호의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7월 3일 오전 11시 20분 영상입니다. 화면에 태호가 큰 용재통을 들고 공방에 들어오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건 제가 점심 준비하러 집에 간 사이에 찍힌 영상이에요.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영상을 계속 보시면 태호가 멀티탭을 설치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자동 복귀 방식의 멀티탭을 히터 콘센트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무형이 설명을 도왔습니다. 이런 멀티탭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켜져요. 그런데 그날 오후 환풍기가 타이머로 꺼진 직후에 이 히터가 자동으로 켜졌습니다. 오나정 선생이 과학적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용재 기체가 가득한 상태에서 전기 히터가 켜지면 폭발적으로 연소할 수 있어요. 태호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잠깐, 그건 오해예요. 제가 정리해드리려고. 정리라고 하셨죠? 저는 외부 CCTV 영상을 틀었습니다. 이건 게스트하우스 외부 CCTV 영상입니다. 최장도 씨가 제공해 주셨어요. 화면에 태호가 대용량 용재통을 들고 공방으로 향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평소에 사용하던 용재보다 훨씬 큰 통이네요. 사람들의 시선이 태호에게 집중됐습니다. 태호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건 가격이 저렴해서 큰 걸로 샀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시간입니다. 저는 서아를 불렀습니다. 서아야, 내가 찍은 사진 보여줘. 서아가 핸드폰을 들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7월 3일 오후 12시 23분에 찍은 사진이에요. 사진 속에는 태호가 공방에서 나오는 모습이 선명했습니다. 그런데 태호 씨는 그날 오후 3시부터 서울에서 회의가 있다고 하셨죠? 태호가 급하게 변명했습니다. 맞아요. 3시 회의였어요. 회의 초청 메일도 보여주셨고요. 저는 이무형을 바라봤습니다. 이무형이 나서서 말했어요. 사진의 메타데이터를 확인해보니 GPS 정보까지 정확해요. 12시 23분에 이 공방 앞에서 찍힌 게 맞습니다. 그럼 12시 23분까지 여기 계셨다면 3시 서울 회의에 참석하기 어려웠을 텐데요. 태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아니에요. 충분히 갈 수 있었어요. 서울까지 2시간 30분은 걸리는데 교통 상황 고려하면. 그때 태호가 갑자기 화를 냈습니다.
당신은 결국 돈을 감추고 있었잖아. 전 시장이 조용해졌습니다. 태호가 본색을 드러낸 순간이었어요. 돈이라니 무슨 말이야? 재개발 구역 상가조합원 지분 7억이나 되는 걸 숨기고 있으면서 사람들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그래, 맞아. 재개발 지분이 있어. 그럼 왜 숨겼어요? 가족한테도 말 안 하고 너를 시험해 보려고 했어. 제 말에 태호가 당황했습니다. 시험이라니? 내가 정말 우리 가족을 생각하는지 아니면 돈만 노리는지 알아보고 싶었어. 저는 사람들을 둘러보며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태호는 제가 가난한 줄 알고 저를 죽여서 보험금을 타려고 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저는 그런 적 없어요. 5억 생명보험에 화재보험까지. 수익자는 모두 당신으로 되어 있더군. 이무형이 보험 서류를 들어 보였습니다. 도장도 위조해서 몰래 가입했고요. 태호는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확했거든요. 그리고 7월 3일 저를 사고사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사고라니. 환풍기 타이머가 꺼진 후 자동으로 히터가 켜지도록 설치해놨죠. 용재 농도도 평소보다 높였고요. 오나정 선생이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만약 성공했다면 폭발적으로 연소해서 흔적도 남지 않았을 겁니다. 서현이 충격받은 표정으로 태호를 바라봤습니다. 태호야, 이게 정말이야? 태호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완벽했거든요. 저는 사업 실패로 빚이 너무 많아서 2억 8천만 원 빚 때문에 장인어른을 죽이려고 했단 말이야. 이무영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때 서아가 울먹이며 저에게 달려왔습니다. 할아버지, 저 때문에 알아낸 거죠. 서아야, 내가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 저는 서아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냄새가 이상하다고 말해준 것도, 게스트하우스 CCTV 알려준 것도 모두 너 덕분이야. 이무형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신고해야겠어. 보험 사기에 방화미수, 살인미수까지. 태호는 그제야 현실을 깨달은 듯 했습니다. 잠깐만요. 다시 생각해보면.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증거는 완벽했고, 증인도 여러 명 있었거든요. 장인어른,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태호는 무릎을 꿇고 사과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어요. 곧이어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태호는 보험사기 방화미수 혐의로 연행됐고요. 전시회는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끝났지만 진실이 밝혀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서현이 저에게 와서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제가 남편을 제대로 못 봤어요. 서현아, 내 잘못이 아니야. 그 애도 아버지를 의심한 제가 잘못이에요.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어. 이제 모든 게 끝났으니까. 7월이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태호는 보험 사기와 방화미수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고 있었어요. 증거가 너무 명확해서 부인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공방에 앉아 그동안의 일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써온 작업일지, CCTV 영상, 그리고 외부 카메라까지 모든 기록들이 진실을 말해준 덕분에 위기를 넘길 수 있었어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서아가 학교에서 돌아와 공방에 들어왔습니다. 요즘 서아는 제가 혼자 있을 때마다 와서 안부를 물었어요. 괜찮아, 서아야. 정말 무서웠어요. 할아버지한테 나쁜 일이 일어날 뻔했다니. 서아는 아직도 그날의 충격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서하 덕분에 모든 게 해결됐잖아. 저는 냄새가 이상하다고 말한 것밖에. 그게 제일 중요했어. 내가 과학 동아리에서 배운 걸 기억하고 있었으니까. 저는 서하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게스트하우스 CCTV도 알려줬고 사진도 찍어뒀잖아. 우연히 찍은 건데 우연이 아니야. 평소에 관심을 갖고 지켜봐줬기 때문이지. 서연도 자주 공방에 들렀습니다. 남편의 일로 마음고생이 심했지만 점점 회복되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서연아, 그만하자. 내가 뭘 잘못했어. 그래도 제가 아버지 말씀을 더 믿었어야 했는데. 서연은 여전히 자책하고 있었습니다. 태후가 아버지를 건망증 환자로 만들려고 할 때 저는 오히려 그 말을 믿었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었어. 너도 속은 거야. 하지만 서하는 할아버지를 믿었어요. 서연이 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서하는 똑똑해.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며칠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수사가 마무리됐다는 내용이었어요. 태호는 보험사기 방화미수로 기소될 예정이고 실형은 피할 수 없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실제 피해는 없었지만 계획성이 뚜렷해서 처벌은 무거울 겁니다. 담당 형사가 설명해줬어요. CCTV 영상과 작업일지가 결정적 증거가 됐습니다. 특히 시간대별 기록이 너무 정확해서 변명할 여지가 없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년 동안의 꼼꼼한 기록 습관이 제 목숨을 구해준 셈이었어요. 그런데 재개발 지부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형사가 물었습니다. 일부는 공방 안전설비 교체에 쓸 겁니다. 저는 이미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청소년 목공 장학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합니다. 좋은 생각이네요. 한 달 후 공방에는 새로운 환풍 시설과 화재 감지기가 설치됐습니다. 전기 시설도 모두 안전한 것으로 교체했고요. 할아버지, 이제 정말 안전해졌네요. 서하가 새로 설치된 장비들을 신기하게 바라봤습니다. 그래, 이제 걱정 없이 작업할 수 있어. 그런데 할아버지는 어떻게 그렇게 꼼꼼히 기록하시는 생각을 하셨어요? 할머니가 살아계실 때 가르쳐 주신 거야. 저는 아내를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뭐든지 기록해두면 나중에 도움이 된다고 하셨거든. 할머니가 정말 똑똑하셨네요. 그래서 매일매일 작업일지를 쓰고 CCTV도 설치한 거야. 그날 저녁 저는 새로운 작업일지에 글을 썼습니다. 공방 30주년을 맞아 큰 위기가 있었지만 평소의 기록 습관과 손녀 서하의 용기로 위기를 넘겼다. 앞으로도 꼼꼼한 기록을 계속할 것이며 젊은이들에게 전통 기법을 가르치는 일에도 힘쓸 것이다. 창밖을 보니 전주 한옥마을의 저녁 풍경이 평화로웠습니다. 기와지붕들 사이로 석양이 물들어가고 있었어요. 서하가 공방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 내일 과학 동아리 친구들 데려와도 될까요? 물론이지. 뭘 보여줄 건데? 전통 목공 기법이랑 안전한 작업 방법을 설명해 주고 싶어요. 저는 기뻤습니다. 서하가 제 일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게 말이에요. 그런데 할아버지, 정말 다행이에요. 뭐가? 할아버지가 무사해서요. 그리고 제가 도움이 됐다는 게. 서하는 제품에 안기며 말했습니다. 서하야, 할아버지가 더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저는 서하를 꼭 안아주며 생각했습니다. 진짜 재산은 돈이 아니라 이런 소중한 사람들이구나. 그리고 매일매일 쌓아온 기록들과 아이가 용기 내어 한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도 깨달았어요. 할아버지, 앞으로도 계속 기록하실 거죠? 물론이야.
그리고 너한테도 가르쳐 줄게. 뭐든지 기록해두는 습관을 말이야. 네, 배울게요. 몇 주 후, 첫 번째 청소년 목공 장학생들이 공방에 왔습니다. 서하와 같은 나이의 아이들 5명이었어요. 할아버지, 정말 못 하나도 안 쓰고 만드는 거예요. 그래, 전통 짜맞춤 기법이야. 수백 년 전부터 우리 조상들이 써온 방법이지. 아이들은 신기해하며 제 설명을 들었습니다. 나무를 깎고, 홈을 파고, 딱 맞춰서 기우는 과정을 보며 감탄했어요. 와, 진짜 딱 맞네요. 연습하면 너희들도 할 수 있어. 서하가 친구들에게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진짜 대단한 장인이세요. 그리고 기록도 정말 잘하셔서. 기록이요? 네, 매일매일 모든 걸 다 적어두세요. 덕분에 나쁜 사람도 잡았어요. 아이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기록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그럼, 정말 중요해. 오늘 너희들이 배운 것도 집에 가서 노트에 적어봐. 나중에 다시 볼 때 도움이 될 거야. 한 아이가 손을 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저희도 할아버지처럼 장인이 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하지만 중요한 건 꾸준함이야. 매일 조금씩이라도 배우고 기록하는 거지. 그날 저녁, 아이들이 돌아간 후 서아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친구들이 정말 재미있어 했어요. 그래? 다행이다. 그런데, 할아버지, 정말 무서운 일이 일어날 뻔했다는 걸 생각하면 아직도 떨려요. 저는 서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겨냈잖아. 너와 할아버지가 함께 말이야. 맞아요. 그때 제가 냄새가 이상하다고 말하길 잘했어요. 그래, 내 덕분에 할아버지가 살았어. 서하는 활짝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니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몇 달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공방에는 새로운 작품들이 하나씩 늘어가고 있었어요. 안전한 환경에서 마음 편히 작업할 수 있게 된 덕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서현이 공방에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태후 소식 들으셨어요? 어떤 소식? 실형 3년이 나왔어요. 보험 사기에 방화미수, 그리고 살인미수까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결과였어요. 서연아, 미안해. 아니에요, 아버지. 오히려 제가 미안하죠. 이제 우리 앞만 보고 살자. 네, 그럴게요. 그날 밤, 저는 작업일지 마지막 페이지에 적었습니다. 2025년 가을,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었다. 30년간의 꼼꼼한 기록 습관이 생명을 구해주었고, 손녀 서하의 용기가 진실을 밝혀냈다. 앞으로는 더 많은 아이들에게 전통 기법을 가르치며 올바른 기록의 중요성도 함께 전할 것이다. 창밖으로 전주 한옥마을의 밤 풍경이 보였습니다. 기와지붕들 사이로 달빛이 은은하게 내려앉고 있었어요. 서하가 마지막으로 인사하러 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 내일도 친구들 데려와도 될까요? 그럼 언제든지 와. 고마워요. 할아버지, 그리고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서하야. 30년 동안 매일 써온 작업일지를 다시 한번 펼쳐봤습니다. 수많은 날들의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그 꼼꼼한 기록들이 제 목숨을 구해줬다는 게 새삼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서하의 용기. 12살 아이가 보여준 그 작은 용기가 모든 걸 바꿔놨어요. 저는 새로운 페이지에 마지막 한 줄을 적었습니다. 진짜 보물은 돈이 아니라 매일매일 쌓아온 진실과 사랑하는 사람들의 믿음이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 어디서 들으셨는지
이름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을 가지며 인사드리러 가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